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렬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름차순이나 혹은 내림차순 단추를 클릭해서 가지런하게 정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가지 기준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의 기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자면 그 학생들을 보통 반별로 정렬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반별로 정렬한 안에서는 아마도 학생 번호 순으로 정렬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정렬을 하거나 혹은 그 단순하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시 말해서 가나다순이나 혹은 그 역순으로 정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까지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소스 5 파일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 해당 내용을 보시면 팀명이 지금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직위 같은 경우에도 팀명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위가 지금 부장, 차장. 자, 직위가 지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직원 명단 데이터가요.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이가 많은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직위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이 직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나이대로 정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필터 기능의 고급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팀별로 일단 정렬을 저희는 할 거고요. 같은 팀 안에서는 우리가 전체 직원의 뭐 부장, 차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팀 안에서 부장이다, 차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그 정렬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이 준비됐으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팀별로 나누고 그다음 그 안에서 직위별로 이제 구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준비된 데이터는요, 여기 있는 넘버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주민번호를 보시면 이 넘버링이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직원 순으로 지금 일단 넘버링 그 정렬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데이터랑 여기 데이터가 지금 뭔가 충돌하는 걸 좀 보실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면요. 지금 저희가 그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루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급 기능들에 앞서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 제대로 된 방법에 의해서 입력하셔야 그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어떤 그 고급 팁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 정렬이 지금 뭔가 꼬여 있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요. 자, 여기 지금 D4 셀을 클릭해 보시면 D4 셀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번호 앞 6자리와 뒤에 7자리를 하이픈을 통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도 보시면요. 이렇게 하이픈을 통해서 지금 구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이픈이 없고 그 나머지 내용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하이픈을 넣을 건지 말 것인지를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팁으로요. 자, 이렇게 일부 데이터들이 엉망으로 섞였을 때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부터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하이픈을 빼주던지 넣던지인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다 같이 그냥 얘네 둘만 빼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간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빼주는 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인데 자, 우리가 아래쪽에 혹시 모를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D열을 통째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픈을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픈을. 자, 정렬 및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찾기 및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바꾸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실 거예요. 참고로 바꾸기 메뉴는요. 여러분들 마우스에 가만히 대고 계시면 컨트롤 H라고 나오죠. 우리 change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change에서 컨트롤 C는 원래 카피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컨트롤 C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단어인 철자인 H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 H를 사용을 하고요.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종종 쓰시게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 H 혹은 바꾸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찾을 내용에다가는요. 하이픈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이픈을 전부 다 빼줄 거죠. 자, 바꿀 내용은요.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막대기
하이픈 하나가 있던 거를 아무것도 안 넣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면 예, 두 개가 바뀌었대요. 맨 위에 두 개가 바뀌었겠죠. 자,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자, 근데 클릭해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하이픈이 빠진 거 알 수 있고, 자, 겉으로 봤을 때 하이픈이 그럼 왜 들어갔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표시 형식, 셀 서식, 혹은 컨트롤 1, 단축키 컨트롤 1을 클릭하셔도 셀 서식이 열리게 되겠죠.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그 표시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로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3자리가 들어가면 앞에 6개는 생년월로, 그 다음에 뒤에 6개는 예, 그 외 정보로 구분하게끔 해주는 표시 방법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예,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13자리 숫자이지만 하이픈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번호를 클릭하시고요. 해당 그 항목인 주민번호를 클릭하시고 원래는 데이터 메뉴에 있겠죠. 데이터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다 오름차순을 클릭해 주시면은 예, 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하단이나 어디 일부 영역에 이렇게 병합된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능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병합된 내용들이 있을 때는 네, 단지 클릭하고 하시는 게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번호를 1, 2, 3, 4 해볼게요. 클릭해서 이번에 정렬은 그 홈에 있는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정렬 기능도 워낙 자주 쓰이는 기능이라서 홈에도 있고요. 정렬을 클릭해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을 하시게 되면 가지런하게 정렬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원래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 팀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팀 안에서 예, 직위별로 한번 우리가 그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명을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팀명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데이터에서 예, 오름차순 그러면 가나다 순 정렬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한글에 우선해서 정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거꾸로 할 거다라고 해서 히읗부터 하는 내림차순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홍보팀부터 해서 이렇게 가나다가 거꾸로 정렬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가나다 순, 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이제 다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G키를 클릭하고 다시 가나다 순, 다시 말해서 오름차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우리가 원했던 바가 나오질 않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팀명이 다 망가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직위라고 하는 거 회사라면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만 기준으로 보면 그런 순서대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예, 차장이 밑에 있어요. 차장이 밑에. 이거 거꾸로 됐네. 그래서 다시 직위를 자, 이번에는 홈에서 해볼까요? 자, 이 정렬 기능은 워낙 자주 쓰는 기능이어서 홈에도 있고요. 홈의 우측 끝에 있는 정렬 필터를 펼쳐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자, 이것도 문제죠. 사원이 위에 와 있어요. 사원이. 그리고 부장님은 밑에 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할 것이냐, 그리고 이 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정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요. 자, 사용자 지정 정렬. 홈에서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할 거고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실은 데이터에 있는 그냥 이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정렬이라고 쓰여 있는 게 홈에 있는 사용자 지정 정렬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를 선택해 달라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저희 아까 팀별로 구분하기로 했었어요. 자, 근데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은 역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름차순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을 추가를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은 직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직위는 내림차순으로 할 수도 없고요. 오름차순으로 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그 정렬할 기준을 정해주는 방법이고요. 자, 아까 여기 팀명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나다 순, 그 다음에 ABCD 순으로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직위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위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쉼표를 써서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띄어쓰기는 따로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쉼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그냥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할 거라면 부장, 그 다음에 엔터 쳐볼까요? 네, 그 다음에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네,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추가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찾아보니까 내가 이미 예전에 등록했던 게 있더라라고 하시면요, 예, 그 해당하는 그 직위 정렬 기준을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추가를 클릭하시면 좌측에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만약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상황 들어왔더니 있나 싶어서 찾아보시는 거죠. 스크롤 했더니 여기 있어요. 그때는 그냥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첫 번째 기준은 팀명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은 팀이라면, 예, 여기 보신 것처럼 같은 팀이라면, 예, 우리가 설정한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처럼 그렇게 사용자가 직접 정렬하는 기준을 주는 방법은요, 정렬을 할 때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기능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파일, 옵션에 고급에 가시면요, 스크롤을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도 같은 메뉴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자, 덤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추가를 해주셨을 때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 직위를 순서대로 쓰셔야 될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바로 사장 밑에 이 회사는 사장, 그 다음에 뭐 이사, 전무, 부장, 차장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칠게요. 자, 제가 사장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자, 이 사장을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이 그냥 쭉 자동으로 채워지죠. 자, 근데 부장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고요, 얘를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정렬을 위해서 등록했던 사용자 지정 정렬의 순서대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쓰신다면 애초에 등록하실 때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입력하셨다면 방금 전 사장을 입력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그 회사 직위 순서대로 나열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저는 요 필요 없는 내용은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내용은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예, 이제 넘버링만 다시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버링을 1번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흔히 여기다가 2번 쓰신 다음에 두 개를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라고 썼고요. 그대로 자동 채우기를 그냥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끝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작게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1로 자동으로 채운 이 숫자를 연속 데이터, 다시 말해서 순차 증가하게끔 해주실 수가 있고, 얘를 클릭하면 1씩 증가한 넘버링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